델타 변이에 이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시작된 오미크론이 우려 변이로 지정된 가운데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과연 오미크론은 정말 위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오늘의 이슈!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습니다. WHO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 변이를 우려 변이로 격상하며 오미크론이라 명명했습니다. 원래는 뉴 변이 바이러스였죠. 이렇게 오미크론 출현에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델타 변이에 비해 스파이크 변이 단백질이 2배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들여다보면 돌기 모양이 있는데 이 돌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사람의 세포를 뚫고 들어오면서 감염이 되는 원리인데, 그러니까 이 돌기가 창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변이가 많아질수록 전파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델타 변이는 이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16개인데 반면 오미크론은 32개나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봤을 때 전파율이 2배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또한 에이즈 환자에게서 변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더 흘러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도 오미크론 말고도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람다 변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020년 8월 남미 페루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는 우세종으로 될 것처럼 폼을 잡다가 지금은 람다라는 이름마저 거의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람다도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바이러스는 생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치명률이 높을 경우 숙주가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파력이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반대로 치명률이 낮을 경우 숙주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파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이 높아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아마 오미크론의 돌기가 32개나 늘어난 점도 치명률이 낮아지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프리카 보츠와나 에이즈 환자에게서 처음 발병되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즈라 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입니다. 면역력이 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이 발견되었다던 에이즈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된다면 전파력은 더 강해지겠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면서 독감 수준 정도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오미크론을 처음 보고한 남아공 의사협회장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의 감염 증상에 대해 특이하지만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미크론은 남아공을 비롯해 홍콩, 이스라엘, 영국과 벨기에로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봉쇄를 한다고 이게 과연 해결될까요? 앞으로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mRNA 백신의 선두그룹인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mRNA 백신 개발은 빠르면 6주 안에 개발할 정도로 백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백신 기술도 대응력이 빨라졌다는 뜻이죠.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세계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증시는 급락했고 국제유가도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천연가스는 오히려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둘 다 떨어지는 게 맞겠지만 천연가스는 반대로 급등했다는 점이 뭔가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음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똥줄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인 비축유까지 풀겠다고 나서면서 기름값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탓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10년물 국채금리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의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됩니다.
결국 오미크론이 인플레이션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살린 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 점은 국제유가는 급락했지만 또 천연가스는 급등했다는 것과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지금 상황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오미크론이 만약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된다면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